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반도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반도 비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좀 어려워도 꿈이 있으면 사실 오늘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죠.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뭐 집안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컨디션들이 좋지가 않아도 이 뭐든지 하여튼 뭐 공부가 됐건 운동이 됐건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보면 이 꿈이 있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10대 시절이 즐거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야, 내 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다. 그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 학교 공부하는 게 육신적으로도 고단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은 행복하죠. 이 밤 늦게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이 새벽 이슬 맞으면서 집에 갈 때 육신적으로 고단하죠. 피곤하죠. 그래도 꿈이 있으면 그 친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예능을 한다. 뭐 어디 피아노를 여러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건반을 쳐서 손목 관절이 아프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해도 꿈이 있는 친구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꿈이 있는 친구는 그 피아노 치는 시간이 행복한 것이죠. 바이올린, 비올라 준비하는 친구들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니까 이게 이런 데가 다 척추가 이런 게 다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 받고 힘겹게 해도 내가 나중에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꿈이 있는 친구들은 그 가난함이 배고픔이 사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꿈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기가 버겁습니다. 뭐 하루 이틀이야 할 수 있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면 지쳐요. 맨날 교회 가는데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늘상 말씀 듣고 신앙생활 루틴하게 하는데 이게 뭐 지금 믿음이 성장하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뭐 이런 그러다가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또 나이 들면은 뭐 자기 고집에 이런 게 점점점 증가하다 보면은 사실 이 믿음 생활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지치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또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좀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오늘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의 이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한테 딱 한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거 하나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성령 받는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불 받아가지고 나간 역사가 사도행전이 쭉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떤 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부흥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회 날 120명 앉아 있었겠습니까? 첫째 날은 미어 터지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기도해도 뭐 별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기도해도 별일 없고 3일 기도해도 별일 없고 4일째 되니까 한 30%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집안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절반 떨어져 나가죠. 한 열흘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120문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를 이기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그 성령을 받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라스트 런의 부르심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에 지금 동시간대 수천 명이 듣고 있습니다. 이거 일주일 지나면 5만 명씩 듣습니다. 현장에도 많은 청년들과 장년들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성령을 받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라스트 러너가 되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 부르짖는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지막 주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누가 뭐라고 하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옆 친구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중학교 때 체력장 하느라고 막 힘을 꽉 쥐고 여러분 막 1등 안 하면은 안 될 것처럼 뛰어가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넘어져 가지고 무릎 까지는 친구들도 있고 뭐 별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뛸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1등 했다고 뭐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사실은 1등 할 수 있는데 저 애가 발 걸어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10등 했어. 그래서 막 부글부글. 여러분 지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또 우리가 여러분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은 재수할 때 야, 나 재수하면 정말 부끄러워가지고 동네 얼굴 들고 다니겠냐 싶지만 여러분 세월 지나서 보면은 재수했다고 여러분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 뭐 대학에 바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인생이 잘 풀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지도 않아요. 또 취업할 때 되면은 야, 나 다 대학 졸업반에 똑같이 들어왔는데 저 애는 얼굴 고쳐가지고 면접 통과해가지고 붙었어. 나는 예수 믿고 얼굴 안 고쳐가지고 떨어졌어. 최종 면접에서. 막 억울해 여러분. 막 쓴뿌리가 생기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해도 여러분 회사 일찍 붙는다고 인생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2, 3년 여러분 기도실에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에는 다 뭐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사이클 따라가면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루틴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봄에 꽃 폈다고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가을에 피는 꽃인 거예요. 나는 가을이 됐는데도 인생에 왜 꽃이 안 피냐? 여러분 우울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 넘어서 120세 시대인데 어떤 분은 100살의 인생 꽃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 일찍 성공했다고 그 인생 행복합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이 되게 일찍 성공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30대만 돼도 이게 여러분 인생이 벌써 연예인들 30대 되면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돌이 30대가 무슨 아이돌이야, 여러분? 이제 늙어가지고 뒤로 가야지. 그러니 여러분 10대 때 막 세계적인 영광을 누린다고 부러워할 것 같지만 30대 되면 여러분 사실은 아이돌 안 돼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시집 가가지고 애기 놓고 키우는 게 제일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얼굴 안 팔리고. 그런데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남 따라가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반도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작년에 이 12월 달에 12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지금 우리가 또 지난번
11차 라이트하우스 때 1, 2, 3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뭐 다 읽었다고 그냥 방구석에다가 넣어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내가 진짜 이거를 두잇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생의 골방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독을 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다시 옛날의 루틴의 삶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옛날 그 습성대로 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이 두잇의 12개 도미노 피는 정말 이걸 여러분 믿고 실천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메시지들입니다. 자, 그 소중한 메시지 가운데 10번 도미노가 9장이요. 제목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10강이 시세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집회를 했었죠. 자, 진짜 그대로 가고 있는가? 오늘 4월 말인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대로 국제정세 흘러가고 있는지. 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9장에서요.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시기가 오느냐. 사람들은 이제 팬데믹 끝났기 때문에 뭐 중국이 다시 오픈하니까 뭐 세계가 잘 살겠거니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진권가의 바람이고, 실상은요. 세계는 이제 리쇼링이 시작돼서 세계화의 종말이 왔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5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5개월 전에는 대만 문제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지만 5개월, 6개월 딱 지났는데 지금 국제 뉴스의 제일 핫 뉴스가 뭐예요, 여러분? 대만 이슈죠. 대만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타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자, 이 대만 문제.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 뭡니까 3차 산업은 석유였는데 4차 산업은 반도체랑 전기 에너지로 미국이 지원이 방향을 바꾼다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 뭐 주식 뭐 하는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다 핫 이슈가 뭡니까? 예? 반도체하고 2차 전지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G1 패권 국가가 지금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여유가 있죠. 바이든 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선글라스 끼고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여유가 있습니까? 국방력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여러분 굉장히 신경질적이죠. 말투가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은 급한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금융이 이제 다다음 주 5월 달에 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계절이 또 돌아옵니다. 5월 4일 날 미국 시간으로 페드에서 또 발표할 텐데 뭐 0.25 올릴지 한번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은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뭐라 그랬냐, 금융 전문가들이 3% 정도에서 멈출 것 같다, 4%에서 멈출 것 같다. 제가 여기서 택도 없는 소리다. 5% 6%까지 간다. 지금 5%예요, 여러분. 5월 달이 변곡점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5월 달이 왜 변곡점이냐? 5월 4일 날 5.25에서 숙성을 시킬, 또 시장에서는 뭐 5.25 찍고 바로 다음 달 내려갈 거라고 또 증권사에서 여러분 자신들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해보면 뭐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금리를 올리는 거는 외연적으로는 미국의 내부적으로는 경제학자들끼리는 뭐 하는 거, 인플레이션 잡겠다, 뭐 이런 경기가 과열돼가 됐으니까 이걸 잡겠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잡는 거래. 중국 잡는 거. 중국을 잡는 거예요. 뭘로 잡느냐? 전쟁하기 전까지 서로 여러분 경제 가지고 들쑤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미 경제 파트에서 전쟁이 이미 붙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래서 서로 막 내상 있고 데미지 있고 미국의 은행들 무너지고, 무슨 뭐 미국에 여러분 부도나는 은행들이 정크 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부도납니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믿었던 미국 장기 국채 갖고 있다가 지금 다 부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뭐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멀쩡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국가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이미 1월달, 2월달에 박살났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3개월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지금 부도 안 나고 인공호흡기 붙여놨어요. 이게 만기가 언제 돌아옵니까? 5월달에 또 돌아와요, 여러분. 돌아오는데 뭐 정부가 뭐 또 인공호흡기 한 번 더 붙일 수 있지. 그래도 여러분 인공호흡기 붙여도 힘이 없어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중국은 미국을 치고 미국은 버티면서 기다리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부채가 쌓이면요. 전쟁을 양국가가 할 수밖에 없는 시기로 접어들게 돼 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인플레이션 확 증가하잖아요, 여러분. 터트려 가지고 재고 자산 확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또 앞서가요, 여러분. 그리고 패전 국가에다가 돈 왕창 물리고 죽을 때까지 피 빨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원의 파워인데 이게 이미 지원 지투길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뭐 고래 사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가 새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세계에서 6위권, 7위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새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이제 왕새우도 아니야,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시간 내 가지고 막 여러분 얼마나 성대하게 대접을 해주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왜 그러느냐?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필요해요. 미국의 생존에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의 생존에 미국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올해 내년까지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고민거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직까지는. 그런데 여러분 한 2024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국제사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긴장감이 더 증폭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말싸움하죠? 아마 한 내년 이맘때쯤 돼보십시오. 미국하고 중국이 말 갖고만 하는지. 지금 여러분 매일마다 외신 보도에서 뭐 나옵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을 해보니까 31번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몇 명 더 죽더라. 야 작전 다시 짜. 이거 너무 우리가 데미지가 커. 그 우리가 양쪽 군인들이 여러분 양쪽 국가가 대만 전쟁을 아예 기정사실화 해놓고 최소한의 피해를 입으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딱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보니까 워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군대 가보면 우리가 워게임 하면 남자들 우리 아시잖아요. 워게임 해보니까 뭐 한반도에 일본 오키나와에 괌에 막 다 피폭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야야 어떻게 하면 서로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펜타곤의 그냥 아예 목표는 우리만 이게 못 느끼고 있는 거지. 우리 군인들은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지금 밤에도 총 들고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펜타곤의 주적이 중국이라고 차이나라고 적어놓고 틈만 나면 지금 미국 군인들은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대만에서 전쟁 터질 날을 아예 뭐 합참 의장도 그런 얘기했죠. 미국에서 2년 3년 안에 전쟁 날 거라고 안 나면 좋겠지만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술렁술렁 거렸잖아요. 지금 방산 주식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로키드 마틴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여러분 전부 다 수주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원치 않아도 계절이 이런 시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흘러가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을 예비케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갈의 지파가 뭡니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장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한국인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정복에 대한 야망이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심장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 가운데 세계 정복하고 싶습니까? 한국인은 그 자체를 귀찮아하는, 여러분 천성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뭐 세계 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징기스칸처럼? 그냥 말고기를 드시고 싶지 말 타고 유럽까지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이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강대국들은 패권 국가에 대한 꿈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일본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일본 국기가 평소 때는 그냥 햇님이 여러분 곱게 붙어 있다가 하여튼 기면 좀 뻗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막 전 세계가 난리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것만 갖다 들어 뻗치는 태양. 그것만 나왔다면 우리가 저거 집어넣어 막 이래서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그 뻗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방으로. 그리고 중국은 뭐 기본적으로 중화주의 사상, 우리 세계가 중국 중심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민족이고, 러시아 뭐 마찬가지죠. 유럽으로 뻗치고 아시아로 뻗치고 싶은데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쪼그러져 있는 거고, 지금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고. 자, 미국은 이미 뭐 세계 다 먹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나라 가운데 우리가 껴 있어요. 이 한반도가 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00년 전에는 조선이 외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냥 청나라를 아버지 나라로 생각하고 우리가 조공이나 바치고, 그만큼 우리가 일본 애들만 여러분 뭐 우리나라 38년 동안 괴롭힌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뭐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베트남 가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저기 전쟁 가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고, 사우디 가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고, 원래 여러분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국력이 약하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이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영국이 유럽 다 막고 이 아시아 오기도 싫은데, 러시아가 당시 G2인데 이 한반도를 군사 기지화 딱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골치 아파지는 거죠. 필리핀부터 괌부터 중국부터 일본까지 전부 다 러시아가 여러분 G2니까 여기를 딱 잡아버리면은 영국은 패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패권 국가, 세계 1등 국가는 로마 시대건 과거 옛날부터 세 가지를 통제하는데, 첫 번째 길을 통제하는 길. 그래서 옛날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게 뭐예요? 패권, 팍스 로마. 세계의 지배 국가니까 길이 다 통해. 왜? 말 안 들으면 군대 보내서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돈을 통제하죠. 로마 황자의 시저가 그려져 있잖아요. 돈에다가.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이 세금 문제, 로마가 막 폭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게 뭡니까? 시저의 것은 시저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하실 만큼 그 로마의 압제 시대 때에도 뭐가 지배했냐? 돈을 지배합니다. 1등 국가는 돈을 지배해요. 두 번째 교통을 지배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뭐 배 타고 많이 다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해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로 중심이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 거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무슨 함대 막 이런 거 나오죠. 유럽사 시간에. 그때는 뭡니까? 육로길은 이제 끝났고 이미 다 개척해가지고 해상길까지 개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고기 잡으려고 여러분 빅토리아 황제가 돈 대줘가지고 해상길 만든 게 아니고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엄청난 내수 시장이고 어마어마한 교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인도 가가지고 향신료 가져와서 유럽에다 팔고, 일본 가가지고 도자기 사와가지고 유럽 황실에다 팔고. 그 지금도 여러분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에 그때 당시 왕조가 있던 그 도시에 그 박물관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사치품들이 박물관 전시되어 있느냐, 몇 세기 때 출시된 일본 도자기 찻잔 시리즈 세트, 중국에서 가져온 세트, 이런 걸 쫙 갖다 놓고 유럽의 귀족들이 우리로 치면 명품관 같은 거 지금 루이비통 신상 보러 가는 것 같이, 그때 당시 유럽의 귀족들이 부채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이번에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가지고 온 도자기 시리즈래, 한번 보자. 또 일본에서 가져온 거래, 인도에서 가져온 새로운 차례, 이런 거를 즐기던 게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을 확보하면, 무역선을,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국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함대건 네덜란드 함대건 영국이건 막 이 경쟁을 하다가 이 시대가 넘어간 것이죠. 자, 엊그저께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우주의 시대를 한미동맹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댓글이 막 욕을 막 엄청 달아나. 뭐 안드로메다로 갈라 그러냐? 무슨 우주까지 가냐? 오지랖 넓게 정신이 나갔냐? 막 별별 욕을 하는데 그게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는요. 이제 육로 다 끝났죠. 바닷길 미국이 다 잡았죠. 나머지 남은 게 무슨 길이에요? 하늘길. 그게 어딥니까?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방력의 아주 많은 분야가 스페이스, 이 우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저기 높은 데 있는 분들 다 아니까 국제사회 돌아가는 거를 지금은 우주를 잡는 나라가 세계를 잡는다 앞으로. 이걸 아니까 중국도 우주 걸기, 북한도 한 숟가락 얹어보려고 막 이상한 거 쏴가지고 우주에다가 뭐 했다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미국은 뭐 이미 우주 다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그거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뭐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우주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육로, 수송로가 중요하다 그랬죠. 돈을 지배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이게 국제사회가 도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으로. 처음에는 매너 있게 하다가 결국은 총칼 갖다 대고 무릎 꿇으면 가는 겁니다. 일본이 여러분 보십시오. 2차 대전 패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핵 맞고 결국은 천황이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항복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너 말 안 들으면 핵 쏠 거야라고 전단지를 뿌려대도 항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핵 3방 맞고 기브업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하고 북한, 미국하고요. 막 말폭탄 주고받죠. 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이 위에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이 이 급변하는 이 역사 가운데 이 기도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주를 찾는 자들을 통해서 이 급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스라엘 망할 때 누가 나오는 겁니까?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움 가올 때 여러분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옥석인지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 아시는 거지. 그러나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은 보석같이 빛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보지 말고 이 상황 가운데, 이 다이나믹한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그것도 뭐 우리나라 왕 때문이라고 꼭 할 수도 없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니까 이 나라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 우리는 뭐 조선의 이 선비 사상, 노비 사상, 이게 500년 동안 이게 세뇌 교육 받아져 있으니까 우리가 뭐 공화주의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공화주의 잘 모르는데 대학생들 붙잡아놓고 너 공화주의가 뭐냐 물어보면은 그게 뭐예요 이러는데, 여러분 100년 전에 뭐 무슨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할 수준이 안 돼, 여러분. 조선에서 갑자기 점핑하기에는 이 서양의 이런 근대화된 제도를. 그러니 여러분 이 조선 왕조가 몰락을 하죠. 몰락을 하고 일제 치하로 들어가는데 막 일본 놈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발발하던 그 시대는요, 3차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육신의 노동력과 자원을 많이 지배하는 식민지 개척하던 경쟁을 하던 시대입니다. 시대 자체가. 기독교 국가 영국도 식민지 개척해가지고 인도, 홍콩까지 개척을 하러 들어온 거고,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일본도 우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식민지화가 된 거예요. 미국도 다 식민지 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뻗쳐가지고. 그렇게 식민지 경쟁을 하던 그때 지정학적으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 안보적으로 중요한 땅인데, 당시에 우리나라 지도자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러시아로 피신 갔다가 나라 망하게 된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오늘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하고 막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하고 우주까지 같이 가겠다 막 이러니까 당장에 여러분 반대파가 뭐라 그럽니까?
러시아하고 우리가 너무 소외하면 안 된다. 이런 성명서 내잖아요, 여러분. 예? 고종 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나라 망치려고. 나라 그만큼 망쳤으면 됐지. 또 망치려고 또 망치려고 여러분. 뒤에서 책이나 팔지 왜 또 나와가지고. 하여튼 이 제가 정치 편향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나라가 보십시오. 100년 전에 러시아에다 붙었다가 영국이 일본한테 야 니네가 한국 손 봐라. 그게 여러분 협정 맺고 미국이 눈 감아주고 이 나라 식민지 돼서 한일 합방 맺고 여러분 나라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아픈 역사입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독립운동도 하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 결론적으로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이 져가지고 미국이 여러분 우드로 윌슨 협정을 하면서 각 나라는 이제 미국이 그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이기면서 영국한테 전쟁 배상 영국이 전쟁에 이겼는데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느라고 미국한테. 그러니까 금이 다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금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 힘이 세져가지고 기축통화권을 미국이 뺏어 오면서 뭐라 그런 겁니까? 야 이제 각자 나라는 각자 도생이야. 그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야 각 나라 다 해방해. 다 식민지 다 내놔. 이게 미국이 그냥 뜻을 정한 거예요. 왜? 세계를 이겼으니까. 전쟁을 이겼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우리도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독립국가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독립국가가 쏟아져 나온 나라 가운데 여러분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올라간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도시국가 말고 인구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 도시국가까지 합쳐봐야 이스라엘이랑 한국이야. 여러분 3만 불 넘은 나라가.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끌어올리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뭐 태어나 보니까 다 스마트폰 갖고 있던 나라고 태어나 보니까 지하철이 있었고 그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비가 안 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가면 밥을 공짜로 주고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 때 여러분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요. 애들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반에 여러분 50명 오전반 오후반이야. 한 반에 그게 여러분 15반까지 있어. 그러니까 한 학년이 30반인 거예요.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은 때에 제가 자라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로 뭐 3학년인가 되니까 바뀌었는데 중학교 갔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에서 뭐 급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료 급식이. 도시락 싸서 다녔지 부모님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야간 자율학습 하던 시대라서 여러분 도시락 2개씩 싸서 다녔어요. 배고프면 3개씩 싸서 다니고. 그래도 뭐 점심 전에 다 먹으니까 한참 먹을 때니까. 그랬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 그냥 나라에서 밥 다 공짜로 주잖아요, 여러분. 세금으로. 저도 뭐 반찬이 맛있니 없니 투정하고 교복도 여러분 다 사주잖아, 나라에서. 그래도 뭐 교복이 뭐 어쩌니 저쩌니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 니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러분 원래 그냥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민족인 줄 아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조금만 전에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를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한 거 다 까먹고 원래 우리가 잘나가지고 가나안 땅 사는 거지 뭐. 원래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고 우리도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지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다윗 때 우리 힘으로 한번 국력 키워가지고 세계 정복 해볼까?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 그게 뭡니까? 야 우리 국방력 얼마나 되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자. 우리 장정 나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시죠.
야, 너 이리 와, 다윗. 네가 지금 이 나라를 네가 지키냐? 파수꾼의,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파수꾼이 나라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지키는 거지. 응?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야간 경계에 우리가 잘 서가지고 북한이 우리를 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막 암 구워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 밤에. 여러분, 개미 그럼 두꺼비 그러고 저쪽에서 꼼짝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 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 핵전쟁 하는 시대인데도. 이 나라 물론 군인들이 수고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눈에 보니까, 야, 전쟁 나갈 장정이 몇 명인지 한번 해봐야 우리가 옆 나라 쳐들어가 가지고 붙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윗이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까 다윗이 골라가지고 여러분 혼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한국을 딱 갖다 놓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 관심도 없어.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국제사회가 막 흔들릴 텐데 뭘 의지할래? 너희들 뭘 준비할래? 뭘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준비를 할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뭘 강하겠습니다, 뭘 강하겠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께 올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원띵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40대인데 30대인데 내 동기에 비해서 막 밀려가지고 내가 별 볼 일 없고 어쩐다, 그런 여러분, 그런 쓴뿌리 가지고 지금 쓴뿌리 캐고 있을 시간도 없어. 지금 때가, 여러분. 쓴뿌리 빨리 불태워가지고 다 뽑아버리고, 언제까지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자존심 짓밟히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제일 무시당한 게 예수님이신데, 언제까지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저께도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어디 저기 두물머리 한번 갔는데 꽃 파는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아줌마 꽃 팔고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야. 이거 무슨 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러더라고. 꽃 팔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러니까 또 아줌마가 이대 나왔는데 왜 꽃을 팔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둘이 막 싸움 붙어가지고 막 씩씩거려, 여러분. 70이 다 돼서도.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등감. 내가 아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기고등학교 나왔다니까. 내가 KS라니까. KS 뭐 여러분, 경기고 서울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KS 받고 뭘 만들었냔 말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는 KS 도장을 받았다는 거야. 80대 가서도 여러분 만나면은 뭐 하셨어요, 그럼? KS, 나는 KS. KS 받고 나를 위해서 뭐 했냐고요? 하나님 위해서 뭐 했냐? 여러분, KS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주님 안 만나고 연단 안 받으면 관뚜껑 덮을 때까지 여러분 쓴뿌리 해결 못 해가지고 관뚜껑 열고 나온다니까, 여러분.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본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빨가벗김 당하고 여러분 채찍을 맞고, 누구 때문이면 누구 때문? 우리 때문에 채찍 맞고 여러분 등이 다 까지고, 여러분 우리는 손에 뭐 하다가 가시만 하나 베어도 막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그 뺀다고 피부과 가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대못을 받고 발등을 두 가지를 뚫는 못을 받고 창자가 찔리시고, 여러분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소한 거 하나 서로 해결 못 해가지고 치고받고 관뚜껑 열고 나오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쓰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관뚜껑 열고 나오는 판악인데,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성품들을 잘 훈련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100년 전에는 조선이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백성들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그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질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 품앗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서로 그 다음에 뭐 같이 공동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정의롭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공정하길 원하고 정의롭고 평등하길 원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조선 망하고 해방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군이 군정하고 있는데 뭐 합니까 여러분? 남노당 사람들이 미군 나가라고 치즈 받아먹고 우유 받아먹고 힘내가지고 미군 나가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 미군이 지금 우리 광복을 해준 건데 지원이 미국인데 그거 모르고 여러분 미군 나가라 미군 나가라 그러니까 미군 나갔잖아요 여러분. 나간지도 몰라. 역사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미군 나갔어요 여러분. 미군 나가라 그래가지고 미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군 절대 안 나갈 줄 알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한미 동맹이니까 우리 필요할 때만 미군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도 생명 소중한데 남의 나라 위해서 왜 죽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 심정이. 그런데 그때 미군 나가라 그러니까 미군 나갔어요 여러분.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서 전쟁 난 거 아닙니까? 6.25 전쟁. 여러분 베트남 미군 나가라 피군 나가라. 그때 여러분 부통령이 간첩이었잖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미군 나가니까 베트콩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군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전쟁 났다고 다 개입합니까? 전쟁 났다고 다 여러분 유엔군이 들어와요? 지금 우크라이나 봐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도와주지 사람은 직접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 개입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위치에다가 박아 놓으셔가지고 이 미군도 들어오고 유엔군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했고 얼마나 볼품 없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기도회 때도 보여드렸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태초부터 경부고속도로 있는 줄 알죠?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은 원래부터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인천공항이 원래 있고 여러분 원래 서울 우유가 있고 원래 포항에 가면 포스코가 있고 여러분 원래 다 원래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풀 뜯어먹는 나라 풀 먹고 보리고개 때 여러분 굶어 죽고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시카고 멤버들은 여러분 43년 전에 이민 가셔가지고 처음 오신 거. 처음 어떤 분은 40년 전에 이민 가셔서 처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어요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여러분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가 이륙을 못해. 활주로가 짧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서 유나이티드 에어 타고 갈아타서 이민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 가가지고 또 막 눈치 보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못 사는 나라라고 이민 가는데 막 다 싸들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눈치 보면서 갔던 시대는 지금은 세계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 하려고 만들면 뭐 하려고 그냥 우리끼리 여러분 막 서로 자랑하고 잘 먹고 경쟁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하고 싶어도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내년까지는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내후년 되면 무슨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오면 기도하죠.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가 되면 이제 막 주여 이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걸려봐 여러분. 우리 몇 년 전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권사님들 광화문에 다 뛰쳐나오시잖아.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를 빼앗기냐? 막 여러분 막 권사님들 그냥 여러분 덕수궁 옆에 다 누워 계시잖아 그냥. 겨울에도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막 패딩 입고 여러분 막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왜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오면은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양 있게 기도하시는 거지.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올리시면은 다 우리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주님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라에 여러분 강도를 올리시느냐? 좋은 말 할 때 기도하면은 안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알려주고 힌트를 다 줘도 그냥 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성을 모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앞으로 우리 민족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기도가 쌓이고 회개가 터지고 여러분 당장에 막 죽고 사는 문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 대학 입시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는데 회개 안 했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 그래도 회개하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걸리면요 죄 지을 여유가 없어. 죄 지을 여유가 없어. 그런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연단하시려고 오게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연단 안 받고 좀 여러분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여러분 원래 잘 살았던 거 아닙니다. 50년대부터 60년대 말까지 우리가 북한보다 객관적으로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쫙쫙쫙 치고 나가는데 74년도 경제개발 1차 딱 시작하는데 끝나고 2차 시작할 무렵에 저 베트남이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공산화가 돼서. 지금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미국이 아니었고 소련하고 체제 경쟁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놓고 땅 따먹게 하던 때라 가지고 유럽으로 치자면 폴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 나토 쪽 빼고는 전체가 다 빨갛게 물들었고 아시아 지역도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 밑으로 다 내려오고 지금 북한도 내려오고 이 극동아시아의 끝자락 한국만 지금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있던 그런 불안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기업인은 열심으로 일을 했고 대통령은 애국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라를 일으켰고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보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라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CCC가요 그때 당시에 영성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김중곤 목사님하고 간사들 전체가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풀로. 지금 여러분 워커힐 호텔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뭐 인스타 사진 찍는다고 뷔페 가가지고 여러분 뭐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지만 워커힐 호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 누가 지었는지. 워커힐 호텔이 여러분 뭐 그 뷔페 가가지고 인스타 사진 찍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호텔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수영장 가가지고 남자친구들하고 여러분 물장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호텔이 아니라고요. 6.25 전쟁 때 미국의 여러분 장군이 와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기념하려고 만든 게 워커 장군의 그 죽음을 기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워커힐 호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 신라 호텔 가가지고 뷔페나 먹을 줄 알지, 워커힐 호텔 가가지고 사진이나 찍을 줄 알지, 모르는 거,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년 된 역사하면 말도 안 합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30년, 40년 된 역사. 74년도 엑스플로 집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고 이 나라 일으켰는지. 저게 여러분 이 예수혁명 엑스플로입니다. 이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 이 마포대교요, 마포대교. 자, 한번 얼굴을 봐요, 여러분. 성형 아무도 안 했는데도 얼마나 해가 같이 빛나요, 여러분. 저 뿔테 안경 끼고 촌스럽게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이 힘이 있고 기도하고 그때는 꿈이 있었던 꿈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나라 예수혁명으로 뒤집어 버리자. 성령 폭발을 이뤄내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74년도 여의도 광장입니다. 하나 대투 있고 하는 그 앞에 있죠, 여러분. 여의도 광장. 지금 이게 왜 없어졌느냐? 기독교인들이 92년도까지 틈만 나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100만 집회를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공원을 만들어 버렸어. 장로님이라고 뽑았는데. 그러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나라가? IMF 맞고 망하는 거지. 93년도 여러분 92년도까지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여의도에 나라 어려움만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여의도로 나가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좌파 기독교 진짜 소수였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수라니까. 우리가 소수? 내가 대학원 가서 얘기하면 내가 소수라니까.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L. 근데 나보고 R이래. L이 아니고 R이래, R.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가 아니고 여러분 우파의 집이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야,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파인데.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사고. 국가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때만 하더라도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맨날 이상한 거 배워놓으니까 헷갈려, 여러분.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것도 헷갈려, 여러분. 말도 희한하게 해놔가지고. 누가 침범한 거, 여러분? 북한이 우리를 침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지금은 우리가 교육이 안 돼 있고, 또 여러분 당장에 이 나라가 지금 등불 앞에 이 위기인데도 한간 소리하고 책 팔면서 무슨 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자? 여러분 또 아간파 쳐내가지고 나라 뺏길 일 있습니까? 일본은 여러분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한테 가. 우리는 뭐 그냥 말로 이 정도 했죠. 저기 대만 문제 국제사회 룰대로 가야 되고, 우크라이나 문제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난리잖아요. 국내 여론이 왜 큰 전쟁에 대통령이 끼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냐 난리잖아요. 일본은요 그 정도 말한 게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대만 전쟁 나면 우리가 가서 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가 대만 앞바다에서 미국 애들 오지도 마라, 우리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렇게 립 서비스를 날려도 미국이 싫다는 거야. 왜 싫어요? 일본은 틈만 나면 해가 뻗치잖아 여러분. 틈만 나면 뻗치잖아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뭐 죽고 나중에 뭐 미국한테 또 뻗치면 어떡해 여러분. 과거가 있잖아. 과거가 영국하고 동맹 맺었다가 여러분 한반도 내주니까 뻗치잖아, 저 만주까지. 그래서 영국이 야 그만해, 그러니까 영국까지 아예 가려고 여러분 아예 막 전쟁을 펼쳐가지고 막 무슨 징기스칸처럼 가다가 여러분 영국이 놀래가지고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미국하고 여러분 그 잘할 것처럼 하더니 또 막판에 여러분 이탈리아하고 이상한 동맹 맺어가 또 뻗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국제학 박사가 대통령 되기 전에 쓴 글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거 읽어보면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뭐라 그러느냐, 일본은 태양신을 믿지, 미국 너거들은 예수님을 믿지. 그런데 저 태양신 믿는 것들하고 예수 믿는 나라하고 둘이가 같이 잘 해보겠다 그러면은 그게 영적인 간음인데 니네 나라가 잘 되겠냐, 이런 여러분 박사님이 글을 쓰시니까 미국의 박사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 서적이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은 평양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 나라다. 니네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있었고 조선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시아에 부흥을 준 나라인데, 니네가 예수 믿겠다고 영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을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 복 주셨으면 이 대한민국을 도와야지. 아직 한국 건국되기 전입니다. 그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이승만이 여러분 친일파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승만이 쓴 책과 당시의 문헌을 제대로 읽어보면 절대 그런 소리 할 수가 없는데, 이 좌파 애들이 무슨 이승만이 6.25 전쟁 다리 끊어먹었다는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 그 사실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줘도 야 역사책에 있는데 역사 선생님이 거짓말 했겠냐. 여러분 찾아보라고, 구글링 해가지고 정말 끊어먹었는지.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지 다가올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다 지금 썩어가지고 나라가 잘 가려고 해도 국민들이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고, 교회가 특별히 정신 못 차리면은 하나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간다니까 이 나라가. 그래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여러분 고생해가지고 또 광야 생활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또 험난한 세월 겪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와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북한은 미군만 철수하죠 72시간 대한민국 정복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물론 우리나라 대단하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얘기를 더 깊이 못 하는데, 북한의 작전 계획을 내가 봤다니까. 작계를 누가 보여줘가지고 북한 72시간 작전 계획. 한국 여러분 내가 그 보니까 우리는 못 막겠더라고 여러분. 못 막아. 너무 잘 짜놔가지고. 근데 더 얘기하면은 이제 잡혀가 내 말을 못 하는 것뿐이지. 북한이 여러분 72시간 만에 한반도 먹는 계획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김정은이가 여러분 저렇게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왜 못 들어오느냐? 미국이 있으니까. 들어와 봐야 여러분 72시간 먹으면 뭐해? 핵 맞고 죽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못 내려오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펀드멘탈은요,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은 악하다라고 기본 체제를 만들어 놓고 법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여러분 막 대단히 선해 보여도 그 인간도 죄인이야.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 왜? 예수님이 진리인데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인간 가운데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야.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미국의 이 헌법은 상권 분립이 왜 나왔느냐? 인간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조지 워싱턴이 대단해 보이고 링컨이 대단해 보이고 뭐 누가 대단해 보여도 그 인간도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권력은 통제받고 견제받아야 돼. 그게 상권 분립, 그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견제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양원제로 하원, 상원이 견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정성, 그래서 헌법 함부로 못 뽑아고치게 하원하고 상원하고 서로 이렇게 투표하는 시간하고 다 나눠가지고 했는데 미국도 이제 맛이 많이 가가지고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줬는데 우리가 몰라.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이승만 친구들이 여러분 다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출신들 다 불러다가 유대인들 불러다가 한국 헌법이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안정성 높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거를 모르고 이 나라로 망하게 가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뭐 하냐? 100년 전하고 똑같아. 미국한테 가서 지금 여러분 꼬리치고 있다니까요. 야, 저 한국 애들 봐. 말귀 못 알아듣잖아. 말귀 못 알아듣는데 한국하고 붙어 먹지 말고 우리가 그냥 바다 앞에 죽겠다는 거. 일본은 대만 앞에 가서 우리가 그냥 가미가제 했던 나라니까 우리가 이제는 니네를 위해서 안 하고 중국에다가 그냥 가미가제 할 테니까 우리를 보내주시오 하는데 미국에서 노라는 거예요. 왜 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지금 말 잘 듣는데 왜 니네한테 그런 기회를 줘? 니네는 또 나중에 뻗쳐나갈 거잖아. 또 기회 주면. 언제 중국하고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일본이 중국하고 비밀 동맹 맺고 여러분 미국에다가 등에 칼 꽂고도 남거든. 얘네들은 칼도 여러분 꽂아 본 놈이 꽂는다고. 2번이나 배신 2번이나 과거에.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일본은 저것들은 살만 하면은 또 등에 칼 꽂 때문에 아주 철통같이 감시하면서 중국하고 붙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말을 못 알아듣네. 말을. 야, 대만 반도체도 니네 주고 뭐 전지도 주고 뭐 다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러는데 싫다는 거야. 나는 러시아가 좋고 원래 우리는 청나라하고 같이 붙으면 어떻고 난 또 조공바치고 싶고 막 공산주의하고 영원히 뼈를 묻고 싶고 이런 소리를 정치인들이 해대니까 워싱턴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헤리티지 같은 싱크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왜 저러고 살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이 외교안보실이 립 서비스를 너무 간만에 여러분 미국에게 대통령 가가지고 여러분 영어로 통기타 치고 노래도 한번 불러줘.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여러분? 서로 분위기 띄워주려고. 뭐 우리나라 도청하고 해도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지고 그거 왜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한미 양국 만나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중국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대한민국 여러분 친중 정권만 생긴다 그러면 2년 3년 있다가 대만 전쟁 날 건데 우리가 여러분 줄 안 서도요. 우리는 불똥 튑니다. 대통령이 말 안 해도 불똥 튀어. 왜 그러느냐? 중국은 대만 전쟁 날 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하고 연합해가지고 대만에 붙잖아요. 100% 집니다. 승산이 없어. 지금 이 워게임을 해보니까. 그 대만만 완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국은 왜 저렇게 막 대만 문제를 갖고 치고 나오려고 하느냐 하면 중국이 G2잖아요, 여러분. G2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원되려고 그러면은 육로, 해상로, 우주로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상로는 이 미국이 다 갖고 있어. 그게 뭡니까? 한번 사진 띄워볼래요? 제1도련선. 첫 번째. 이거 말고 제1도련선. 그 첫 번째 제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그냥 평화를 사랑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은 중국은 1980년대 이미 여러분 시장 개방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짰느냐? 저 중국 애들이 공산주의자들 은큼합니다, 여러분. 속이 시커매. 뭔 생각을 했느냐? 2050년에 우리는 미국 따라잡는다.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요새는 기도 안 해가지고 꿈을 안 꾸는데
예수 안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꿈도 여러분 저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꿔. 2050년에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겠다. 이게 덩샤오핑이 생각한 여러분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 헨리 키신저하고 탁구 치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 우리 그냥 흰색 고양이 돼가지고 우리 속마음은 숨겨 검은색 고양이는. 그러면서 여러분 연구원에서 뭔 계획을 짰느냐 쟤네들이 여기가 하여튼 뭘 하면 제1도련선이 뭐냐면요. 첫 번째 2050년까지 미국 쳐야 되는데 한 방에 안 칩니다. 한 방에 안 쳐. 슬금슬금 가는 거예요. 슬금슬금. 그게 뭐냐? 2020년, 2030년까지 제1도련선 먹는다. 그러면 이걸 제1도련선을 딱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대한민국, 대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이 지역까지 다 중국화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소나기 안에 이 영향력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대만 이 라인이요. 유럽하고 저기 중동하고 한국하고 일본의 절대 무역의 90%가 왔다 갔다 하는 무역로입니다. 저기에 미국의 함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필리핀하고 저기 저 동네에 그 함대가 쫙 들어와 가지고 저걸 딱 잡고 있으니까 중국이 뻗쳐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저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진핑이 대체 보관을 만든 게 뭐냐? 1대1로 정책이에요. 중국의 중국 꿈에 함께 해라. 그게 아시아 개발은행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꼬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고속도로 닦을 건데 니네 현대그룹, 삼성물산 도로 잘 닦지? 아시아 개발은행에 니네 지분 참여하면은 우리가 도로 닦는 것 중에 지분 참여한 만큼 떼줄 테니까 오면 어떻겠니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여러분 어이구 그 큰 공사인데 미국 눈치 살짝 보면서 지분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해가지고 공사 닦으면 뭐 여러분 돈도 안 주는데 제대로. 그걸 다 닦는데 미국이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세계 1등인데 아프리카 다 닦아 가서 여러분 추장들 맨날 시진핑이 10년 전에 한 게 뭡니까? 아프리카 추장들 다 베이징에 불러 들어가지고 여러분 궁뎅이 두드려주면서 돈 주고 너 천년 광물 있지 우리한테 좀 싸게 팔어.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건데 바닷길 미국이 다 막아놨는데 우리가 도로로 닦아서 갈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 1대1로 다 만들었는데 미국이 중간중간 다 끊었어요, 여러분. 도로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망했죠. 육로는 미국한테 잡혔잖아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해상로.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원래는 공산주의도요. 저 공산주의가 저 모택동하고 저기 덩샤오핑하고 그 이후로는 공산주의 안에서도 이게 부패한다라는 걸 자기네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자기네들 공산주의가 연임 계속 못합니다, 과거에. 그런데 시진핑이가 이제 망하려고 뭐 했습니까? 지네 공산주의 그거 다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견제 세력들 다 내보내고 무슨 파 다 축출시키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나라가 잘 돼야 돼. 뭐 잘 돼야 되는데 빈부격차 더 심해져. 거기다가 미국이 공장 빼가지고 고급 일자리는 빠져. 그런데 지금 자라나고 있는 중국의 MZ 세대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틱톡이나 할 줄 알지? 뭐 몰라 여러분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왜 우리가 미국물 먹고 여러분 지금 뭐 중국 애들 중에 좀 산 애들 다 미국도 갔다 오고 다 유학 갔다 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유화돼서 거의 마인드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아빠는 공산당원이라도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막 시진핑이가 나라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게 뻔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마스크 씌웠다고 여러분 막 데모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급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급하니까 여러분 저기 천안문각에 끌려 나와가지고 죽지 않으려 그러면 아니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시진핑이가 축출되지 않으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국뽕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는 원 차이나 하나의 중국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독도 문제처럼 여러분 대만 저거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가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젊은 애들이 국뽕이잖아요. 중국 애국심.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 시진핑 지지율이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달아? 그러면 여러분 중국은 다 AI가 감시하잖아요, 여러분. 베이징 티켓팅이 안 돼. 그날부로. 그러니 이 여론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여론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만드는데 그 선거하고 이걸 다 해가지고 미국 선거하고 중국 선거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남았어요, 여러분. 그 충돌하는 시기가. 그때
이 사고 안 치면은 시진핑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고를 쳐야 되는데 미국도 그걸 뻔히 아니까 야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대만 문제가 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는 대만 문제 별로 없었죠 뉴스에. 요새 맨날 나오잖아요, 여러분. 1년 지나 여러분 그 치고 박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워게임에서 하느냐? 양 국가 간의 소형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또 한번 아까 제1도련선 한번 펼쳐보세요. 저기가 여러분 저 별표가 미군 기지 있는 데거든요. 그다음에 저 빨간색하고 저거는 중국 기지들 있는 데고. 그런데 여러분 오키나와하고 이런데 저기 중국이 전쟁 개시 딱 시작하면은 어디부터 치겠습니까? 오키나와하고 이런 데다가 여러분 미군 기지에다가 먼저 이 장기 스커트 미사일 날리는 거예요. 그게 워게임 시작입니다. 시뮬레이션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미군 부대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미군 부대 평택.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쏘려고 하면은 미리 사전에 치려고 하는 게 사드예요, 사드. 그래서 여러분 그 난리를 친 거야, 사드 몇 대 가지고. 왜? 미사일 뚜껑 열어 미국이 먼저 치겠다는 거야, 평택항에서. 중국 내륙에다가 이거를 하면서 전지 작업을 해놓고 대만은 게릴라전 막 싸움 붙는데 이게 지금 맨날 미군 군대하고 저 중국 애들이 머리 싸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치건 원치 않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워게임 해보니까 북한이 사고를 치면 돼. 대만전 하기 전에 어떻게 미친 척하고 일본에다가 한 방 쏴. 작은 미사일 하나. 그리고 여러분 한국에다 한 방 쏴. 작은 거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지금 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여론 지금 우리 터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북한한테 이걸 꼬시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석유도 대주고 니네 안보를 지켜줄 테니까 그때 같이 죽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시진핑보다 젊잖아요, 여러분. 니는 살 만큼 살고 죽는 거고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왜 죽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다급해? 중국이랑 같이 죽기가 싫은 거야. 자기가 봐도 계산기 두드려보면 죽는 게임인데 걷다가 미사일 쏘고 왜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레짐 체인지. 야, 니네 정권 교체할 거야. 까불면은.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난리 아니면 북한에 여러분 제일 북한은 무서운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김정은이 지가 죽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에 뭘 하려고 하고 여러분 틈만 보여?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가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주를 미국이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우주에서 여러분 아직 개봉 안 된 그냥 뭐 하나 쓰면 돼. 그냥 빗으로 여러분 1초만 쏘면은 김정은이가 지구 사라져. 지금도 이미 그런 게 다 있는데 뭐 하여튼 그런 나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알기 때문에 자꾸 미사일 쏘는 겁니다. 점점 더 쏘는 거예요, 센 걸로. 더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동해바다에다 쏘죠. 그 각도 쫙 틀면 여러분 어디 나오느냐? 대전의 합참, 그 다음에 용산, 그 다음에 뭐 여의도, 그 다음에 국회, 여기 딱 그 좌표만큼 정확하게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못 막아내게 위로 직각으로 쐈다가 내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쏘기도 하고 막 장난을 자꾸 치는 게 동해바다 쏘니까 우리는 뭐 그냥 쟤네들이 폭죽 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각도를 딱 바꾸면은 평택항이랑 용산기지랑 수원 미군기지랑 작전 지휘 통제권이랑 다 들어와요. 거기다가 쏴야 되는데 미국이 관심이 없잖아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관심이 없는지 아세요? 트럼프 때는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관심이 없을까? 한국이 정권이 교체돼서 그래요. 여러분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대한민국이 중국 편이잖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전쟁 날 때 한반도가 한국이 미군을 협조를 안 해. 그러니까 뭐 정보 주면은 뭐 평양으로 먼저 가는데 뭐 자료가 미군 일부러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 한국은 말이 안 통해. 저거는 뭐 중국하고 가가지고 그때 당시 추미애 여러분 그 여당 대표가 저기 중국 공산당 당대회 가가지고 우리가 한반도의 운명은 뭐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하겠다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우리 국민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런 소리 하니까 워싱턴에 뚜껑 열리죠, 여러분. 그러면 싱크탱크 애들이 뭐 연구하겠어? 야,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미국의 컨트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한국은 상수다. 변수라는 거 변수.
고정 상수 어떻게 만들어야 돼? 북한을 잡아야 돼. 그래서 하노이 회담 한 겁니다. 평양한테 야 베트남 데리고 와서 하노이에 니네 우리하고 계약하자. 대만전 칠 때 너 개입하지 마. 그러면은 베트남 봐라. 공산화 됐는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우리가 지지해 줄게. 그리고 대한민국 네가 접수해 그냥. 이게 여러분 하노이 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여러분 우리나라 접수하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 죽는데 북한에는 자원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대여 안 돼요 이게. 우리 선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막으신 거 여러분. 내가 그 막는 과정까지 다 알지만 내가 다 얘기 안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하노이 딜이 여러분 됐으면 끝나는 거 진짜 우리. 그런데 하나님 막으신 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작전 계획 여러분 대한민국 침투 계획 북한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서 대한민국 뭐 하여튼 뭐 별거 내가 다 봤어요 여러분. 난 북한에 뭐 하여튼 땅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고 해도 파도 없고 북한이 여러분 땅굴도 다 파놨어요 엄청나게. 근데 뭐 땅굴 있다고 맨날 여러분 걱정하고 안 그러셔도 그 뭐야 하나님 이 나라 지키는 거지. 북한이 뭐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제가 어떻게 북한 그게 되냐? 우리나라가 이게 지대가 맞은데 물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다 알려주더라고 어떻게 됐는지. 북한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나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라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워컬 가가지고 여러분 뷔페나 먹으면서 사진이나 찍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러니 여러분 막 우리나라 대통령은 막 기타 치고 여러분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이 야 북한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어. 북한 니네는 꼼짝도 하지 마. 꼼짝하면 그날 죽는다. 대만전 일어나기 전으로. 한국은 무조건 그냥 우리 가겠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니네는 한국 도와줘. 자꾸 태양기 펼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 전쟁이 이거는 완전히 미국이 이기면은 전쟁 참여해가지고 여러분 승전 국가가 우리나라가 언제 정전창에서 승전 국가 돼본 적이 있어야지. 승전 국가가 되면 여러분 그냥 이게 국가적인 로또를 맞는 거고 사실은 국가의 모든 빚은 어디로 가느냐? 예? 국제 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국가의 모든 부채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자산은 어디로 가는 거야? 승전국으로 가는 거야. 그 승전국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뿜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기여했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언제 뭐 그걸 해봤어야지. 맨날 우리는 식민지 살이나 해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일본은 봤잖아요, 여러분. 이미 접어가지고 뺏겨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패전국가의 서름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평화헌법입니다. 말이 좋아서 평화지. 우리한테는 평화인데 일본인한테는 치욕적인 법이에요. 군대가 없어. 재팬 아미 봤습니까? 자위대잖아, 자위대. 자위대가 뭐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그냥 방위군 같은 거 여러분. 동네 방위군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써가지고 미군이 허락을 해줘서 이제 하지만 외국으로 못 뻗쳐나가. 평화헌법 때문에.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메가더. 근데 우리는 막 메가더 동상 막 철거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나라인데 한국이 말을 잘 들으니까 미국하고 협조를 착착착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뭐 할렐루야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미국 입장에서 야 이번에 간만에 그냥 말 통하는 사람 됐다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 니네는 그냥 한국하고 협조만 해.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미국 오기 전에 뭐 하고 와? 일본하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 화해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들 벌떼같이 일할 텐데 뭐 또 친일파 됐다고.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일파 돼도 좋으니까 여러분 저기 일본 총리하고 가가지고 우동 얻어먹고 요거 왕창 먹었잖아요. 우리나라 와서 무슨 뭐 이완용이니 어쩌니 또 저러던 정치인들이 그걸 하니까 미국에서 야 좋았어 이번에 너 일본하고 그런 외교적인 문제 해결한 거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젤레나 졸리도 부르고 뭐 다 해서 여러분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 중국은 지금 배가 아파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이 저렇게 정신 차리면 대만전 여러분 못해. 어설프게 줄타기 해야지 뭐 이렇게 땡겨보기라도 하지. 그리고 뭐 현대기아차 뭐 삼성전자 반도체 뭐 저기 시안 공장 어떡하냐 다 빼 미국이.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보조금 줘가지고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4차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야. 이번 3년 동안 4차 산업으로. 그 중국 니네끼리 내수 시장으로 3차 산업 계속해. 그럼 어떻게? 전 세계가 징벌 세금을 매겨.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했다고. 억울하지 중국 입장에서 여러분.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막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고 니네 공장 다 있잖아. 그 공장 원래 미국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니네 꿀떡이 너무 많아. 그 니네 꿀떡 닫아. 그런데 미국 혼자 말 못하니까 유럽이랑 다 같이. 그리고 공장 다 빼. 4차 산업으로 간다. 근데 미국이 룰을 정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있어? 그럼 미국에 팔 생각하지 말고 유럽에 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이 야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메이드 인 USA로 인정을 해줄게. 이거 여러분 엄청난 선물입니다. 한국은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 뭐 니네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지은 것도 미국에서 지은 걸로 특별히 인정해 줄게. 이렇게 미국이 해줬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식민지냐? 왜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USA라고 그러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팽당했잖아요 미국이. 이제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제 옛날에 벌어놓은 돈 가지고 저기가 사우디가 저러는 거지. 왜 4차 산업 가면은 석유 의존도 낮추겠다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사우디 석유 안 쓴 지 오래됐습니다. 몇 프로 쓰지도 않아. 우리나라만 저기 울산 화학공업에서 사우디 석유 갖다 가지고 그게 뭐 사우디 회사니까 S-오일이 그렇게 하는 것뿐인데 미국이 야 한국 걱정하지 마. 니네가 사우디 제끼고 4차 산업이야. 그게 전기 배터리야. 그게 한국이 세계 1위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날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날린 거예요. 보이시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삼성 반도체 대만의 TSMC 때문에 우리는 맨날 저가형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 노력해가지고 고가형 비메모리 반도체는 맨날 대만한테 빼앗겼잖아. 그런데 대만 전쟁 날 것 같으니까 한국이 말 잘 들으니까 야 삼성 니네 용인에 저기 뭐 남사면인지 어디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만들어. 설계 도면 이스라엘에서 다 보내줄게. 판교에 공장 여러분 지금 설계 도면 다른 데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도면 따준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 삼성은 평택 미군 부대 바로 옆에다가 공장 세웠어. 지켜달라는 거지. 전쟁 나더라도. 용인 거기 바로 앞에가 미군 합동 참모부야 지하가.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미군이 방어해 주는 거예요. 왜? 그 반도체 수출해서 미국에 보내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야 되고 저기 애플사에다가 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지투 된다고요 앞으로. 전쟁 여러분 나도 대만에 우리는 승전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나라 부채 다 중국 줘버리고 중국은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중국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 사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제1도련선 보세요. 제1도련선 다시 한번. 제1도련선 요게 여러분 이게 중국의 계획입니다. 제1도련선 먹고 나면 제2도련선까지 먹겠다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제1도련선 뚫리면 뭐 한국은 바로 그냥 중국 영향권 안에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필리핀, 대만 여기가 지금 그나마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와 영어가 통하는 동네인데 여기 공산화되면 여러분 아시아 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동남아시아 선교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이미 여러분 결론 나오죠. 제가 말 안 해도 문 열립니다. 북한 문 열려요. 이미 열릴 줄로 믿고 돈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기 파주까지. 강남 가는 거는 위로 다니고 북한 가는 거는 쉬지 말고 가라고 쿠팡맨들. 그래서 여러분 쿠팡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배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한국인들을 고용해서 미국 애들이 투자해가지고 사우디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세 개 회사가 투자해가지고 한국이 왜 북한 문 열리면 아시아 하이웨이 타고 전 세계에 여러분 쿠팡맨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물론 백인 미국인들이 그 지원 국가라 가지고 쿠팡맨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페덱스바 미국에 여러분 3시 반 되면 퇴근해 가지고 여러분 동네 저기 뭐 수영장 간다니까 LA 같은 데 가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막 3교대 해라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집 준다 그러면 하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준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두 번째, 이게 뭐냐, 차이나가 1980년대 세운 계획입니다. 저 빨간 선이 아까 제1도련선, 두 번째가 제2도련선. 이게 뭐냐, 중국의 팽창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2050년에 따라잡는다. 이런 여러분 은큼한 계획을 갖고 지금 작전 실행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중국이 실행되면 여러분 선교 못합니다. 그러니 이 우리나라 다 먹히잖아, 중국 영향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2, 3년 안에 중국의 힘이 약화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느냐, 미국의 금리 상승인 거예요. 미국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중국 목 조르는 겁니다. 국가부채 세계 1위가 중국인데, 그리고 우리는 개인 부채 세계 1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려움 겪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앞으로.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먹고 사는 문제 죽는 거고, 계속 기도 안 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잠잠하죠. 한 가을이나 내년 요맘때 돼 보면은 증권사, 건설회사, 소형은행, 우리나라 다 나갑니다. 오늘 기준 이미 환율 1340원이에요, 여러분. 책에 내가 다 적어놨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어디까지 환율 올라갈지. 이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이제 뒷부분 하고 이제 매듭 지어야 되는데요. 말씀 우리 뒷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사도행전 2장 26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2장 26절 준비되면 띄워봐 주세요. 26절하고 28절. 여러분 이러한 때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8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이런 여러분 소망 없는 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붙잡고 꿈이 뭡니까? 꿈 없어요. 소망이 뭡니까? 소망 없어요. 왜? 이 나라가 지금 마귀가 꿈꿀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를 바짝 쪼아놨어요. 그 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둘이가 대기업 다녀도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애를 놓고 싶어도 애 놓으면은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게 미디어에 세뇌 교육 당해가지고 영어 유치원 안 보내면 돼요, 여러분. 저처럼 4명 다 나놓고 옷 여러분 그냥 얻어 입히면 돼요. 4명 놓치 여러분 교회에서 다 줍니다. 불쌍하다고. 다 여러분 다 갖다 줘. 그런데 막 자기가 자기 애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도 안 낳아, 시집도 안 가, 결혼도 안 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그냥 사진이나 찍고 뭐 이상한 무슨 뭐 미셸린 같은 이런 맛도 없는 그런 데 가가지고 바가지나 쓰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꿈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은 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4,500명이 듣고 있어, 동시간에. 이게 지금 무슨 뭐 먹방도 아니고 여러분. 말씀만 하는데 이거 왜 듣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 듣는 거예요. 야, 앞으로는 한국요 북한문 열립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세계적인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나라 이렇게 잘 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5년 안에 삼성전자 3개 더 생긴다고. LG, SK, 한화, 포스코 이 4개 생겨 여러분. 방산기업 하나, 세계에서 거의 지금 로키드 마틴급으로 막 수주 따고 있지. LG 화학 여러분 삼성도 따라잡습니다. 이제 2년 지나면 이 매출 규모가. 그런데 뭐 삼성이 또 망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국에 지금 미국이 수출 못 해가지고 재고 쌓여가지고 잠깐 어려운 거지. 2년 지나면 다시 따라잡아요, 여러분. 인도에다가 다시 팔고. 중국 공장 다 인도가 있습니다. 노동력 많이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국에 다 줬고 일본에 줬고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4차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하고 전기예요. 그게 석유입니다. 석유고 3차 산업의 철과 석유와 같은 게 4차 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근데 그 두 개를 다 어디가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세계 1위. 그리고 자원은 북한에 다 갖다 놨어. 카자흐스탄하고. 그러면 여러분 북한문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가가지고 선교하러 가면 돼요. 취직을 했어? 취직한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꼭 선교 갈 필요도 없어. 내가 가는 선교지가 그거고, 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취직하면은 북한 땅하고 저기 중국 땅하고 카자흐스탄하고 터키하고 이런 데 여러분 주재원으로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돈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정보를 드리면은 내가 기도해보고 카자흐스탄도 미리 가서 한번 보고 몽골도 한번 가서 보고. 여러분 그게 마지막 사진이 이건 거예요. 아시아 하이웨이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이때 하나님 쓰시려고 아시아 하이웨이 1번 6번 다 닦아놨다고. 여러분 어디만 지금 남았어요? 북한 구간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저거 여러분 금방 닦습니다. 한국인들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에다가 저 닦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졸지도 주무지 않고 다 닦어. 정말 우리나라 여러분 금방 만든 금방 고속도로 돈만 많이 주면 금방 여러분 시간에 수당 주고 야간 수당 2배 주고 하면 다 닦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더 한 달 더 줘. 아파트 준다 그러면 그냥 숨도 안 쉬고 도로 만들 분들이 한국인들은. 저 닦이면 여러분 1번 타고 가면은 이스라엘까지 동남아시아 선교하러 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 트렁크에다가 신라면 싣고 뭐 짜파구리 싣고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가서 뿌려. 이미 저 동네 여러분 가면요 뉴델리 같은데 한국말 저기 다 해요. 여러분 지금 뉴델리에 여러분 똑똑한 애들 전부 다 한국말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어 해야지 임금이 3배 높아, 대학 졸업자 가운데. 그러니까 제2 언어 종목 다 한국어예요. 여러분 뉴델리에 양곤, 하노이, 제가 집회 가보면 저 동네는요 저 동네 똑똑한 애들 전부 다 한국어 하는데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한국말. 정말 잘해요 여러분 한국말을. 카자흐스탄 여기는 여러분 한국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왜냐하면 성조가 없어가지고 말에 우리하고 어순도 똑같고 그냥 너무 잘해. 그래서 전 세계 그 한국어 시험 보면요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저 동네 1위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하나님이 고려인도 다 뿌려놨어 선교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얼굴은 아시아에 있는데 왜 속은 바나나인지 막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통일 돼봐요. 미국이 누구를 많이 보내겠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바나나들 왕창 보내는 거지 여러분. 다 취업. 야 너 한국계 미국인이지? 너 평양 가. 평양 주재원으로 가.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LA에서 지금 애들 헤매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게임하고 먹방 찍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들었으면 이제 꿈이 생기죠.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17절 2장 17절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분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청년들이 이제 환상을 봐요. 비전을 봐요. 비전이 여러분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아직 통일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북한문 열릴 걸 보고 사는 거예요. 통일될 걸 보고 사는 거예요. 저 북녘 땅 가서 하나님 나라 회복할 걸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카자흐스탄 갈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캄 선교회는 8년째 평양 가서 집회할 기도를 하고 카자흐스탄에다 선교센터를 세우고 이스라엘에다가 여러분 선교사들을 세우고 이거 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비전을 본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데 여러분 점점점 다가오니까 제가 너무 이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내일 또 출근하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자 그러니 여러분의 하트가 여러분의 심장이 기뻐하길 바랍니다.
지금 좀 내가 뭐 취지가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봐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분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선교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가 기도실에서 하나님 내가 그때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북한 선교 한다고 맨날 말만 하죠. 북한 책 한 권도 안 읽고 무슨 북한 선교해. 그 내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교회 처치 플랜팅 할 줄도 몰라. 가가지고 막 불로 기도만 해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 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여러분. 나 아직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 선교 훈련도 받고 교회 제자 훈련하는 것도 배우고 말씀 양육하는 것도 배우고 1대1 코칭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분 영어도 준비하고 한국어도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계 선교 나가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갈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인인데,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시고 북한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막는 거예요. 안 돼. 무슨 한국을 지금 내가 어떻게 키운 나라인데, 한국에 얼마나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에 얼마나 아직 여러분 한국이 뭐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저 나쁜 놈들이 하는 얘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요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용히 주의 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뭐 어쩌고 타락하고 어쩌고 해도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그래도 여러분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목사님이야 여러분.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는요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이간질시킵니다. 성령은요 회개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연합되게 만듭니다. 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 간구하고 불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꿔야 되겠습니까? 안 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려고 시카고에는 여러분 80, 70, 60 어른들도 40년 만에 지금 한국 와가지고 40년 만에 한국 와서 얼마나 여러분 한국에 가고 싶은 데가 많으시겠어요. 지금 양평 기도원에 계셔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비전을 쉐어하고. 여러분 40년 전에는요 한국에 꽃집이 없었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맨 처음에 왜요? 꽃 살 여유가 없었대 한국인들이. 지금요 강남에 여러분 꽃집 있잖아요 여러분. 꽃집 우리 안 사서 그렇지 꽃집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전에 한국인들이 여러분 꽃 살 여유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나라입니다. 공장도 없던 나라고 소 키우고 농사 짓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나라가 4차 산업의 1등 국가가 지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게 4-5개가 더 생긴다니까 이 나라에. 그러면 국가의 여러분 총 생산량이 얼마나 뻗쳐나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 쓸 텐데, 그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BTS가 세상 다니는 거 저것들이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미를 훔쳐갔어. 지금 우리가 킹덤 아미인데. 그런 여러분 저 BTS 같은 이상한 여러분 음악을 가지고 왜 전 세계 애들을 영혼을 빼앗겨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실용음악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기도하고 BTS도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컵라면 먹으면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방에서 꿈을 꾸고 준비하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통기타 하나 메고 찬양 인도하면은 100만 명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나는 플루리스트인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8마디만 들려달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서 요새 최고 히트하는 플룻곡 8소절만 들려주세요. 따가지고 여러분 그냥 부르는 거 유튜브 켜놓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것은요 확산됩니다. 반드시 확산돼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인천공항 갔더니 공항의 3층에 출국장 앞에 베스트셀러 이 책 안에 이게 꽂혀 있더라고. 슬램덩크 바로 옆에.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여러분 뭐 그냥 제 자랑이 아니고 이거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찍어 왔잖아요. 이번 주에 교보문 저기 공항에 3층에 출구 가신 분 있으면 꼭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읽으시면 불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작년에 10월달에 안식을 할 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2주 만에 눈물 흘리면서 막 주셔가지고 내가 받아 써가지고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 서적이 일반 서적 1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는 여러분 나가는 거,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무슨 CCM 곡이 무슨 100만 명이 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해. 그러나 꿈을 꾸냐, 나는 골방에서 지금부터 기도인도 할 거야, 예배를 준비할 거야, 나 찬양을 딸 거야, 나는 바이올린으로 난 100만 갖고 안 된다, 난 1000만의 구독자를 모아서 나 예배인도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올리니스트가 줄리어드 나와도 뭐합니까 여러분? 줄리어드 나와가지고 풀 깎고 있는데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모아가지고 캄보디아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찬양으로 여러분 20만 명씩 스타디움에 모아놓고 찬양 콘서트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전하고 평양에 여러분 저 뭐 북한이 많이 매스게임 한다고 20만 들어가는 30만 들어가는 막 세계 최고 큰 경기장 다 만들어놨잖아. 그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통일되면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집회할 계획하고 있어요. 집회 7번만 하면은 평양 200만 다 한 번씩은 복음 들어. 강제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뭐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볼품이 없지만 나는 지금 뭐 연약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꿈꾸고 세계 선교한다. 그게 여러분 앞으로 혁신적인 선교 시대가 옵니다. 이제 막 도네이션 받고 막 선교 편지 쓰고 물론 그런 선교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창조적인 세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 훈련 받느라 고생들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미 비행기 타고 나가잖아요. 국제 경쟁력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 안 믿어지시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우리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뭘 배달하는 거예요? 뭘 배달? 복음 배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배달하라고 지금부터 모자 바이크 타고 다니고 있잖아요. 떡볶이 들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야 돼 여러분. 선교하러 가야 돼. 창조적으로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여러분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 민족을 살리고. 일본 여러분 미워하지 마요 여러분. 일본 애들 만나보면 불쌍해요 여러분. 그냥 3천만 귀신 밑에 눌려가지고 쟤네들은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출근할 때 우리는 다 지하철 타고 막 차 타고 다니죠. 일본들 자전거 타고 다니 아직도. 미국이 잘 살지 말라고 묶어놔가지고 자전거 타고 여러분 신사 가가지고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그 무슨 신사한테 여러분 아침 가가지고 그렇게 절하면은 뭐 영적으로 상큼하겠어요 여러분? 귀신 바가지 쓰고 회사 가가지고 여러분 오타쿠 같이 누르다가 아직도 도쿄에서 플로피 디스크? 도대체 플로피 디스크에 뭘 집어넣냐면 아직까지 아직도 주판 튀기고 있어요 여러분. 식당 가면은 쿠폰 받아가지고. 우리는 다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미국한테 혼나가지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빨리 가가지고 용서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같이 우리 선교하러 가자. 꽁쳐놓은 돈 네가 좀 내라 이러면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같이 선교하러 가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저 일본하고 싸울 겁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끝으로 독도 누구 땅입니까? 독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뭐 우리 자기 땅에 우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나는 일본인들만 모이는 집회만 가면 첫 번째 시간이 독도 누구 땅이냐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막 나를 초청한 목사님 얼굴이 막 빨개져. 막 어떡하냐고 난감해가지고. 그 일본인들이 뭐 내가 한국인 강사인데 말을 못하지. 그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독도 하나님 땅이라고. 하나님 땅. 성경이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정하시는데 한국에다 붙여놨으니까 한국이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그냥 한국에다 붙여놓으면 한국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그거 가지고 자꾸 막 언론이 이간질식 왜 기자들은 왜 그러냐. 그래 조회를 자꾸 해야 자기가 월급을 받아.
그래서 이상한 기사 쓰는데 그런 거에 낚시질 당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꿈 꾸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즌에 정말 기도와 예배 가운데 또 어떤 청년들은 금식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환상을 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알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